이란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탄도미사일 130발, 드론은 580대였습니다. 중동의 밤하늘이 그 순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미사일들이 땅에 닿지 못했습니다. 하나씩 공중에서 불꽃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요격률 90% 이상, 그리고 그 중심에 항공무기가 있었습니다. 천궁2였습니다. 상황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잠든 도시 위로 쏟아지던 미사일들이 멈춘 그 순간, 그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공무기가 그 밤을 지켜낸 겁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오랫동안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천궁2를 믿지 말라고 3년을 쌓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실전도 없는 항공무기로 이란 미사일을 막겠다고요? 그것이 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제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토 방산 조달 전문 컨설턴트 하비에르 몬테네그로입니다. 오늘 저는 항공무기 천궁2가 이가 어떻게 이란의 미사일 130발을 90% 이상 격추시켰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처음으로 털어놓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힘내자 대한민국, 댓글로 대한민국의 힘을 보태주세요. 오늘 전 세계 방산 뉴스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란이 걸프 전역 미군 기지를 동시에 타격하는 전례 없는 보복을 감행했고 그 미사일들을 막아낸 방공망 한가운데 항공무기 천궁2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수출 국산 무기 사상 첫 실전 투입, 첫 교전에서 요격률 90% 이상, 수십 년간 중동 전장을 누빈 미국의 방공 미사일 패트리엇,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실전에서 수차례 막아온 이스라엘의 에로우, 그 두 최강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항공무기 천궁2가 이가 이란의 미사일을 막아낸 겁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지금 이 세 글자가 화제입니다. 천궁2.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뉴스를 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천궁2를 믿지 말라고 3년을 쌓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장면이 만들어지기까지 아무도 몰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궁2가 이란의 미사일을 막기 3년 전,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항공무기를 두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제가 있었습니다. 2022년 가을, 두바이였습니다. 걸프만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10월에도 뜨거웠습니다. 저는 현지 정부로부터 차세대 방공 시스템 도입 자문을 의뢰받아 두바이에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나토 방산 조달 분야에서 20년을 보낸 독립 컨설턴트로서 이런 의뢰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유럽과 중동을 오가며 수십 건의 방공 시스템 도입 자문을 맡아왔고 패트리엇을 직접 운용해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나는 무기를 압니다. 어떤 무기가 진짜이고 어떤 무기가 과대포장인지 저는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확신이 저를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중동 정부 관계자들과 각국 방산업체 대표들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냉방기가 최대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분위기만큼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외부 자문 컨설턴트 자격으로 맨 앞줄에 앉아 후보 목록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미국제 패트리엇, 이스라엘제 에로우, 여기까지는 예상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낯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천궁2. 저는 그 순간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방공 미사일을요? 방공 미사일은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기술, 이스라엘이 실전에서 피를 흘리며 검증한 노하우, 그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야 만들 수 있는 것이 방공 미사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도체를 잘 만드는 나라,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 하지만 항공무기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막는다는 문장 자체가 저에게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엇 측 발표가 먼저였습니다. 걸프전부터 시작된 실전 기록, 수천 회의 요격 교전 데이터, 40개국 이상의 운용 실적.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것입니다. 검증된 것, 증명된 것. 이란이 실제로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무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궁2 차례가 됐습니다. 한국 측 발표자가 자리에 섰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탄도미사일 동시 다중 요격 가능, 레이더 탐지 거리 100km 이상, 요격 고도 15km 이상,
유효 사거리 20km.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듣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들이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카탈로그는 누구나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숫자가 살아있는 전장에서 작동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듣다가 옆에 앉은 동료 에릭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숫자들, 실전에서도 저렇게 나올 것 같아? 에릭이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뭘 막아본 적이 있어야지.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천궁2가 실제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실전 기록이 있습니까? 발표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현재까지 실전 교전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217회의 요격 시험에서 탁월한 성능이 입증됐으며 저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실전이 없다. 그 한마디가 제 판단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에릭이 물었습니다. 결론은? 저는 서류를 챙기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패트리엇입니다. 한국 무기는 아직 아니에요. 이란이 실제로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한 번도 검증된 적 없는 시스템의 방공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젊은 엔지니어가 3년 뒤 이란의 미사일 130발을 막아낼 무기를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토록 믿었던 그 확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에서 나온 것이었는지를. 브리핑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두바이의 밤은 낮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저마다 빛을 내뿜고 있었고 도로 위에는 차들이 쉬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차창 밖으로 바라보면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입니다. 한국 무기는 아닙니다. 그 생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자문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천궁2. 이 실전 검증 없음. 도입 권고 불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패트리엇은 1991년 걸프전 이후 수십 년간 실전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에로우는 이란이 쏜 실제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요격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 천궁2는 단 한 번도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봤습니다. 전장은 시험장이 아닙니다. 217회의 요격 시험이 아무리 성공적이었다 한들 실제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순간 그 숫자가 아무 의미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방산의 역사는 일천합니다. 독자적인 방공 미사일 개발을 시작한 것이 불과 20여 년입니다. 반면 미국의 관련 방산 업체는 7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의 차이는 곧 신뢰성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 논리를 한치의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깔끔했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측 방산업체에서 직접 미팅을 요청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하려다가 의뢰 정부 관계자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나갔습니다. 호텔 로비 한쪽 테이블에 한국 측 담당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브리핑 때 봤던 그 젊은 엔지니어였고 다른 한 명은 좀 더 나이가 있어 보이는 관리자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한번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30분만 듣겠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브리핑에서 실전 기록에 대해 질문하셨죠. 당연한 질문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걸 압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천궁2는 처음부터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상정하고 설계됐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궤적과 속도, 고도를 특별히 분석해서 그것을 막는 데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을 특별히 상정했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공 시스템은 모든 위협을 동등하게 막도록 설계되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을 주적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설계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천궁2는 중동에서 가장 현실적인 위협인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가장 특화된 시스템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재빨리 지워버렸습니다. 마케팅입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전이 없는 무기를 권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를 내거나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그 말도 함께 잊어버렸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완성돼 있었습니다.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패트리엇을 권고했고 한국무기 천궁2는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3년 동안 제 머릿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젊은 엔지니어가 언젠가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이란의 미사일 130발을 막는 것이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드리드 자택 서재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두바이건은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패트리엇을 권고했고 의뢰 정부는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무기 천궁2는 제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천궁2 도입을 결정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무기 천궁2를 10개 포대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4조 1천억 원. 당시 한국 방산 수출 역사상 단일 유도무기로는 최대 규모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4조 1천억 원. 그 나라가 그 돈을 한국무기에 썼습니다. 실전 기록이 한 번도 없는 무기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동료 에릭에게 연락했습니다. 에릭, 아랍에미리트 뉴스 봤어? 에릭이 잠시 후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봤어. 이해가 안 가긴 나도 마찬가지야. 가격 때문이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패트리엇 포대 하나의 가격은 천궁2의 3배가 넘었습니다. 같은 수량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 차액은 수조 원에 달했습니다. 가격에 밀린 겁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예산 때문에 선택한 것이라고. 그 판단도 틀렸습니다. 몇 주 뒤,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천궁2를 10개 포대 계약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방산 예산을 쓰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가격 때문에 한국 무기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천궁2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라크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0개 포대.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라크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해 선택한 무기가 한국무기 천궁2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하나씩 받아들이면서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 중동의 세 나라가 동시에 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생각. 저는 그때서야 천궁2에 대한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브리핑 때 받았던 기술 문서를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대충 넘겼던 자료였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처음 눈에 걸린 것은 개발 기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방공 미사일 개발을 시작한 것은 1990년대였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스스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정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공 미사일 개발에는 고도의 레이더 기술, 유도 알고리즘, 탄두 기술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그것을 20년 넘는 시간 동안 차근차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천궁2를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저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천궁2는 처음부터 이란의 탄도미사일 궤적을 특별히 상정해 설계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그 젊은 엔지니어가 했던 말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마케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기술 문서 안에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이란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속도, 고도, 궤적, 그리고 그것을 요격하기 위해 천궁2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요격 고도 15km 이상, 유효 사거리 20km, 포대 하나에 발사대 사기와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소까지. 숫자들이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217회의 요격 시험이라는 숫자도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브리핑 때 저는 그 숫자를 듣자마자 실전이 아니라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217회는 보통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패트리엇이 실전 배치 전 거친 시험 횟수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드리드의 하늘은 그날도 맑고 파랬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지만 그 느낌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실전이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중동 세 나라가 선택했다고 해서 한국 무기가 이란의 실제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서랍을 다시 열었더라면, 조금 더 오래 그 숫자들을 들여다봤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지금도 그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미사일을 쐈고 중동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2025년 봄이었습니다. 마드리드 자택 서재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저는 방산 전문 매체 하나를 펼쳤습니다. 표지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중동을 장악하다.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장악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과장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기사는 한국무기 천궁2가 이가 중동 방공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10개 포대, 사우디아라비아 10개 포대, 이라크 10개 포대, 총 30개 포대, 수십조 원 규모의 계약이 중동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방산 전문가의 분석이 실려 있었습니다. 천궁2가 이 정도 규모로 중동에서 선택받은 것은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만이 아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특화된 설계, 빠른 납기, 기술 협력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특화된 설계, 호텔 로비에서 그 젊은 엔지니어가 했던 말, 기술 문서에서 읽었던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마케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중동의 세 나라가 같은 이유로 같은 무기를 선택했다면 그것을 여전히 마케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에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릭, 한국무기 관련 기사 읽어봤어? 에릭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읽었어. 근데 하비에르, 솔직히 말하면 나 요즘 좀 신경 쓰여. 뭐가? 천궁2 말이야. 처음에는 나도 내 의견이랑 같았는데 이 정도면 그냥 가격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실전이 없잖아. 에릭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실전이 없다는 게 약점인 건 맞아.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실패도 없다는 거잖아. 그 말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실패도 없다는 것.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패트리엇은 수십 년의 실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전 안에는 실패도 있었습니다. 요격에 실패한 기록, 오작동 사례, 논란이 됐던 성능 수치들.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반면 천궁2는 실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17회의 시험에서 단 한 번의 치명적 실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특별히 상정해 설계됐다는 사실도. 저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떠올리며 처음으로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이 아닐까. 며칠 뒤 저는 서랍에서 기술 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2022년 두바이 브리핑 때 받았던 그 자료였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대충 훑고 덮어버렸던 두꺼운 문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저는 2022년에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냥 지나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포대 하나의 구성만 해도 그랬습니다. 발사대 사기,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소. 각각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고, 특히 다기능 레이더의 탐지 범위와 반응 속도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요격 고도 15km 이상, 유효 사거리 20km. 그 숫자들이 이번에는 카탈로그가 아니라 실제 설계 데이터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서 뒷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천궁2 개발 과정에서 한국은 수십 차례의 좌절을 겪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됐을 때도, 핵심 부품 개발에 실패했을 때도, 국제적으로 회의적인 시선을 받았을 때도 개발을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놀라움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묵직한 것이 가슴 한가운데를 눌렀습니다. 이 무기에는 20년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2022년에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실전이 없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머지 모든 것을 외면해버렸습니다. 카탈로그는 누구나 좋게 만든다며 숫자를 무시했고, 마케팅이라며 설계 철학을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16년간 방산 조달 분야에서 일해온 제 경험이 모든 것을 안다는 착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저는 곧 알게 됩니다. 문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드리드의 하늘은 그날도 맑았습니다. 조용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중동의 밤하늘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130발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미사일들을 막는 무기의 이름이 천궁2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저는 실전도 없는 항공무기라며 3년 동안 외면해왔습니다. 그 3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마드리드 자택거실에서 저는 아내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또 시작된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앵커의 목소리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보복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방산 전문 채널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걸프 전역 미군 기지를 동시에 타격하는 전례 없는 보복에 나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하메네이 사망을 대비해 이미 수개월 전부터 다층적인 후계 체제를 준비해왔고, 그 체제가 즉각 가동되면서 전례 없는 규모의 보복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기대했던 단기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은 처음부터 실전 보복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때를 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탄도미사일 130발, 드론 580대, 중동의 밤하늘이 그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공 미사일 전문가로 20년을 살아온 저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 숫자를 다 막으려면 방공망이 한순간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발이라도 뚫린다면 그 아래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공망 안에 천궁2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제 패트리엇, 이스라엘제 에로우, 그리고 항공무기 천궁2, 2점 세 나라의 방공 시스템이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실전 배치된 천궁2는 2개 포대였습니다. 포대 하나에 발사대 사기,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소. 그 2개 포대가 지금 이 순간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향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실전이 없다며 제가 3년 동안 외면했던 바로 그 무기가,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버텨줘야 한다. 막아야 한다. 그 생각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천궁2를 반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 하늘 아래에 수백만 명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가 어떤 보고서를 썼는지, 제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저 미사일들이 땅에 닿지 않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속보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UAE 방공망 가동. 교전 시작. 저는 화면 앞에 굳어버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서재 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앉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계속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로. 방산 전문가로 20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공포, 그리고 제발 틀리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 그 2가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첫 번째 결과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요격 성공. 또 요격 성공. 숫자들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미사일들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둘씩, 공중에서 불꽃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종합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탄도미사일 130발, 요격률 90% 이상 천궁2의 요격률도 종합 요격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수출 국산 무기 사상 첫 실전 투입, 첫 교전에서 90% 이상.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오랫동안 화면을 끄지 못했습니다. 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2022년 두바이 호텔 로비에서 그 젊은 엔지니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130발을 막은 것. 수백만 명이 잠든 도시의 밤하늘을 지킨 것. 저는 그 결과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왔던 제 확신이 그 한 줄의 숫자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한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마드리드의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깨어나지 않은 시간.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그리고 그 틀림이 다행이라고.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끓였지만 거의 마시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밤새 쏟아진 속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다시 읽었습니다. 탄도미사일 130발, 요격률 90% 이상, 드론 580대 중상당수 요격 항공무기 천궁2, 이 수출 국산 무기 사상 첫 실전 투입. 숫자들은 밤새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오랫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에릭이었습니다. 하비에르, 봤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봤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릭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에릭이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하비에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 안도감이 더 커. 틀린 게 부끄럽기도 하지만 막아냈다는 게 더 중요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아. 막아냈어. 그게 전부야.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산 전문 매체들을 하나씩 찾아봤습니다. 세계가 이미 들끓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방산 전문 매체들은 한국무기 천궁2의 이번 실전, 성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 매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시아 방산의 새로운 기준점. 또 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패트리엇의 독주 시대가 끝날 수 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2022년 두바이 브리핑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천궁2를 후보 목록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방산 매체들이 그 무기를 새로운 기준점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 전문 매체에서는 더 구체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천궁2의 이번 실전 성과는 단순한 요격, 성공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의 포대당 가격이 천궁2의 3배가 넘는 상황에서 동급 이상의 요격률을 기록했다는 것은 중동 방공 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가 천궁2를 각각 10개 포대씩 계약한 상황에서 이번 실전 성과는 추가 수출의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막바지에 있는 한국의 장거리 요격 체계 LSAM의 수출 가능성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천궁2가 중거리를 막았다면 LSAM은 그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거리에 이어 장거리 방공 시장까지 노크하게 됐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제가 2022년에 썼던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방산의 역사는 일천합니다. 독자적인 방공 미사일 개발을 시작한 것이 불과 20여 년입니다. 경험의 차이는 곧 신뢰성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자신 있게 썼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방산 매체들이 그 한국의 방산을 새로운 기준점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방산의 새로운 기준점. 그 기준점을 만든 나라가 제가 경험이 일천하다고 썼던 그 나라였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저는 서재를 나와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마드리드의 3월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천천히 걸으면서 저는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2022년 두바이 브리핑, 보고서 작성, 한국 측 담당자와의 호텔 미팅, 중동 세 나라의 연쇄 계약 소식, 그리고 어젯밤, 저는 그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제가 어디서 틀렸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실전이 없다는 것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실전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검증이 안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실패도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두 번째 의미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릭이 전화해서 했던 말이 맞았습니다. 두 번째 잘못은 숫자의 배경을 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217회의 요격 시험.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실전이 아니라며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217회 안에는 2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됐을 때도, 개발에 실패했을 때도, 국제적으로 비웃음을 받았을 때도 멈추지 않은 20년. 저는 그 무게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잘못은 가장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천궁2는 처음부터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상정하고 설계됐습니다. 그 젊은 엔지니어가 브리핑에서도 호텔 미팅에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두 번 다 마케팅이라며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가 이란의 미사일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저는 한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마드리드의 하늘은 맑고 파랬습니다. 어젯밤 중동의 하늘을 가득 채웠던 탄도미사일 130발과 드론 580대가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요한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중동의 하늘 아래 잠들어 있던 수백만 명은 오늘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눈을 떴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제가 3년 동안 믿지 않았던 한국 무기 천궁2가 이가 그 밤하늘을 지켜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면서 결심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유럽 방산 업계 동료들에게 메일을 보내겠다고. 제가 틀렸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 무기 천궁2가 어젯밤 무엇을 해냈는지를 솔직하게 쓰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썼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수신자는 유럽 방산 업계에서 함께 일해온 동료 컨설턴트들과 각국 방산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총 43명. 저는 메일을 보내기 전에 3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고칠 곳이 없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답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첫 번째 답장은 독일 동료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근데 솔직히 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써줘서 고마워. 두 번째는 프랑스 방산 관계자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업계 전체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야. 세 번째는 에릭이었습니다. 잘했어, 하비에르. 이게 맞는 방향이야. 저는 그 답장들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메일 한 통으로 3년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방산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2022년에 외면했던 것들을 이번에는 제대로 보기로 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는 숫자들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약 19조 원이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한국 방산을 경험이 일천하다고 썼던 그 시점에 한국은 이미 세계 방산 시장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니, 정확히는 제가 알려 하지 않는 사이에 천궁2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주포 분야에서 한국산 제품은 세계 수출 시장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인도까지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산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산 전차는 폴란드가 수백 대 이상 도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토가 한국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경전투기는 필리핀, 폴란드, 말레이시아가 도입했거나 도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한국을 봐왔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반도체와 자동차의 나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방산 강국의 반열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두바이 브리핑 자리에서 피식 웃던 그 순간에도 한국은 묵묵히 그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이란의 탄도미사일 130발이 날아오는 순간 한국 무기 천궁2는 그 자리를 세상 앞에 증명했습니다. 요격률 90% 이상, 수출 국산 무기 사상 첫 실전, 첫 교전에서 바로 증명한 겁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중동의 한 정부 관계자였습니다. 제가 2022년에 자문을 맡았던 바로 그 나라의 담당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씨, 이번 천궁2 실전 결과 보셨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봤습니다. 담당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천궁2 도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과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혹시 다시 자문을 맡아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2022년에 제가 패트리엇을 권고했던 그 나라가 이제 천궁2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보겠습니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2022년과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그 결론이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드리드의 하늘은 그날도 맑았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한 나라입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치지 않습니다. 2022년 두바이 브리핑에서 그 젊은 엔지니어는 제가 공개적으로 실전이 없다며 몰아붙여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왔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130발을 막는 것으로, 요격률 90% 이상으로, 세상이 다 보는 앞에서 저는 그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방식이라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말하는 나라, 조용히 준비하고 때가 되면 증명하는 나라. 저는 그 방식을 3년 동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오던 그 밤, 한국 무기 천궁2는 저의 무지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궁2의 실전 성공이 알려지면서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는 이미 각각 10개 포대씩 계약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실전 결과가 나오면서 추가 협의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동남아시아와 동유럽 방산 시장에서도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막바지에 있는 장거리 요격 체계 LSAM, 천궁2가 중거리를 증명했으니 이제 장거리 시장의 문도 열리게 됐습니다. 한국 방산이 중거리에 이어 장거리까지 방공 시장 전체를 노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어젯밤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한국 무기 천궁2가 이란의 미사일을 막은 그 밤이 한국 방산이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는 압니다. 3년 늦게 알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는 요즘 아침마다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한 잔 끓이고 서재에 앉아 방산 관련 뉴스를 확인합니다. 예전에는 미국과 유럽 매체를 먼저 펼쳤습니다. 요즘은 다릅니다. 한국 관련 방산 뉴스를 가장 먼저 찾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라크가 천궁2 추가 도입, 협의를 공식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가 천궁2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들을 읽으면서 커피잔을 내려놓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한국 무기 천궁2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막은 그 밤 이후로 세계 방산 시장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뒤집혔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이 독점해온 방공 시스템 시장에 한국 무기가 실전으로 자신을 증명하며 뛰어든 겁니다. 탄도미사일 130발, 요격률 90% 이상, 수출 국산 무기 사상 첫 실전 투입. 그 숫자 하나가 시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방산 시장에서 실전 기록은 모든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원을 가진 무기라도 실전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바이어들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 번만 제대로 증명되면 그 이유는 달라집니다. 천궁2가 바로 그 한 번을 해낸 겁니다. 그것도 이란의 탄도미사일 130발이 날아오는 최악의 상황에서
90% 이상의 요격률로. 방산 시장에서 이보다 강력한 증명서는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는 이미 각각 10개 포대씩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번 실전 결과가 나오면서 두 나라 모두 배치 일정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특히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라크 입장에서 이번 천궁2의 실전 성과는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자국 방공망의 핵심을 한국 무기로 채우겠다는 결정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확신이 됐습니다. 포대당 수출 가격 4천억 원 이상, 국산 무기 중 최고가. 하지만 그 가격이 이제는 비싸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트리엇 포대 하나의 가격이 천궁2의 3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 가격에 이 성능이라는 평가가 중동 전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궁2의 실전 성공은 또 다른 문을 열었습니다. 개발 막바지에 있는 한국의 장거리 요격 체계 LSAM입니다. 천궁2가 중거리와 중고도를 담당하는 시스템이라면 LSAM은 그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천궁2가 막는 것보다 더 멀리서 더 높은 곳에서 미사일을 잡아내는 무기입니다. 천궁2가 실전에서 90% 이상의 요격률을 기록한 지금 LSAM에 대한 국제 방산 시장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거리에 이어 장거리 방공 시장까지 노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2022년에 제 보고서를 다시 떠올립니다. 한국 방산의 역사는 일천합니다. 경험의 차이는 곧 신뢰성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확신을 가지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경험의 길이보다 경험의 밀도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은 20년 동안 짧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산이 삭감됐을 때도, 핵심 기술 개발에 실패했을 때도, 국제적으로 비웃음을 받았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20년의 밀도가 어젯밤 이란의 탄도미사일 130발을 막는 것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유럽 방산 업계 동료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잘못 봤습니다. 실전이 없다는 이유로 20년의 무게를 외면했습니다. 그 외면이 얼마나 좁은 시야에서 나온 것이었는지를 이란의 미사일이 공중에서 불꽃이 되어 사라지는 장면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 무기 천궁2는 우리의 편견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3년 동안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홀가분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반대했던 한국 무기가 중동의 밤하늘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수백만 명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 한국에 대해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조용한 나라입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한 것은 합니다. 그 젊은 엔지니어가 호텔 로비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언젠가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130발을 막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요격률 90% 이상으로 세상이 다 보는 앞에서 한국은 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신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자신을 증명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미사일이 날아오던 그 밤, 조용히 그때가 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3년 동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방산, 정말 대단합니다. 이 영상에 의미 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이야기, 저희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